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의 헌정사상 최초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이전에 맺었던 최순실과의 사적 관계를 최소한 대통령이 된 후에 공적 자원으로 대체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누구든 불러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할 수도 있었고 어떤 시스템이든 만들어서 자신의 판단을 돕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선 직후 당선자만 받아볼 수 있는 기밀부터 최순실에게 넘어갔고 이후 4년 내내 국정을 최순실의 손에 맡겼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 이권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죄의식 없이 남용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짜였던 겁니다.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 영장,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과 기원을 담아 주문처럼 한 번 더 말합니다. 대통령은 가짜였다. 김호준의 주문이었습니다. 영장이 청구됐군요, 결국은. 네. 예. 제가 지난주부터 영장은 내주 초에 신청될 거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네. 1득점 기록해 두시고. 자, 뉴스 전해 주십시오. 네, 검찰이 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했고요.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30일 오전에 10시 반 열립니다. 10시 반, 30일. 그러면 31일 새벽에 결정이 되겠네요. 네, 조사 결과, 영장 청구 결과는요, 금요일 새벽 넘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중요 사안들은 다음날 새벽에 나오죠. 지난 이재용 부회장 예를 들어도 그렇고 아마도 뉴스를 진행할 즈음에 금요일 날 뉴스를 진행하기 직전쯤에 나오지 않을까 아침에. 예. 이번 주 금요일 결정됩니다. 자, 혐의 13가지죠? 네. 네, 13가지나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영장 같은 경우에도 92쪽이나 된다고 합니다. 영장만?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배경 보면요.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모자로 지목된 다른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 기소됐거든요.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도 영장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주 우려는 모르겠고요. 이건 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증거인멸이라는 건 가능하죠. 여전히 본인을 따르는 공직자들이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들도 있고 공직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고 이 특가법이라고 하죠. 뇌물수수가 이게 징역 최소 10년이죠. 최소 10년. 네, 1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대 30년까지 또는 무기징역이거든요. 근데 경합범이기 때문에 13개면 여러 범죄이기 때문에 2분의 1 가중해요. 그러면 최대 30년의 절반은 15년. 그래서 30년 플러스 15년 그러니까 45년까지 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범죄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검찰 조사에 이렇게 잘 말을 했고 본인을 완벽히 변호했다고 생각했죠. 정반대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거의 이해를 못 시킨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나야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변호인 중에는 유영하 변호사 한 사람이 게이트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변호인단과 의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변호인단과 항상 의논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논지와 여러 포인트가 나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들이 얘기하다 보면 발견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안 했으니 알 리가 있나요? 지금 이 사안의 중대성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친박계 반응도 보면 고비마다 왜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렇게 계속 잘못된 판단만 내려왔거든요.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예, 그렇게 실제로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 보도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 이름을 달았는데 여전히 고용태 일당과 검찰총장이 거래했다. 뭐 이런 식의 고용태 씨가 뭐라고 검찰총장을 그 정도 거물급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위 이제 가짜뉴스에 기반이 되는 이런 인식을 토해놓고 자기가 그 가짜뉴스 스스로 믿는 이런 부정인 거죠. 윤상현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일전 한 푼 받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데 당장 살고 있는 집부터 최태민 씨 아내 임선혜 씨가 구입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계약부터 구입까지 주도했다는 거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런 인식을 하는 분들만 주변에 있고 그 한가운데 최순실 씨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누구도 객관적인 상황 인식을 안 시켜준 거죠. 예, 어제도 그런 이야기 똑같이 나왔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횡령을 했어요. 그럼 보통 회사에서 쫓겨나죠. 직원이.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집에서 후회하겠죠.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정도의 인식인 거죠. 예. 궁궐이라는 인식도 너무 웃기고요. 궁궐에서 쫓겨났는데 사회까지 내리냐. 이런 인식을 하는 분들이 주변의 핵심이니까. 자, 청와대 반응도 있죠. 언론을 통해서.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청와대 한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인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지 않느냐라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거죠. 가택연금은 이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예를 들어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이런. 근데 이 경우는 스스로 죄를 진 거거든요. 가택연금이 아니고 두문불출하는 겁니다. 예, 안 나오시는 거죠. 예. 인식이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회원들이 모였겠죠. 네, 낮부터 소식 전해지면서요. 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집결하라 이런 글 올라와서 수백 명이 모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제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근해동산 회원 30명이요.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시고 꼭 황궁하세요. 라고 외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환궁하세요. 다시 대통령이 되라는 뜻이죠. 예, 궁궐, 황궁 다 비슷한 인식입니다. 저는 근데 재밌는 멘트긴 한데 구호인데 팬카페 구호인데 이 구호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냐면 우선 개성공단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린 개성공단을 그렇게 폐쇄한 이유가 통일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을 두 번째 할 거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인식이 담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저는 이걸 들으면 스포츠 토토가 생각이 나요. 앞으로 굉장히 큰 굵직한 건더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포츠 토토. 잠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게 판매소가 갑자기 3,000개가 늘었단 말이에요. 3,000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2015년 수익이 100억대 수준이었는데 2016년 이 이익이 둘 다 이익입니다. 수익이 아니라 이익이 3,700억대로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단 말이죠. 한 해 만에. 여기 이제 K토토를 통해 K토토가 이 사업자예요. 그러면 이 수익은 K토토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빙상단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람을 꽂았어요.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이권, 스케이트날을 납품하는데 개입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정도 이권을 위해서 스포츠 토토에 이렇게 자기 회사도 아닌데 당장은 K토토가 몇천억을 벌게 해주고 몇천 개의 판매수를 늘린다.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K토토를 빼버리고 최순실 라인이 스포츠 토토를 직영하려고 한 의혹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그 혐의가 같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왜 모든 대기업에 스포츠단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단을 만들고
WK가 그 스포츠단의 관리 계약을 맺으려고 했잖아요. 구조를 그렇게 짰어요. 엉뚱한 스포츠단을 계속 만들거든요. 스포츠단을 직접 만든다고 해서 그리고 관리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떼돌아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포츠 토토 여기는 이권 동물이거든요. 사고방식 자체가 모든 사람이 이권을 보는데 스포츠 토토와 관련해 가장 큰 이권 그리고 여기는 불법 합법을 따지지 않으니까 블랙 마켓이 뭐냐.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승부 조작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의 이권을 바라보는 감정이입을 계속 바라봤거든요. 여기서 무슨 돈을 볼까. 자신이 창설한 스포츠 단들, 이 종목들 스포츠 토토에 종목이 넣는 겁니다. 자기 관할 안에 두고. 지속적이고 대형 잭팟은 이 스포츠 토토의 승부 조작을 통해서, 이권을 노렸을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 검찰 수사는 이 각도로 좁혀가면 뭔가 나온다는데 저는 1,000원을 과감하게 거는 바이고. 그리고 저는 이런 자금들을 모아 환궁을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환궁. 개헌도 하고,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 한번 다시 시킬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통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죠. 꿈은 누가 못 꿉니까? 근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구상이 있지 않고서 이런 일을 했을까? 스포츠 토토는 K토토라는 회사, 사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기업이 스포츠 토토의 주인이 아니라 위탁 사업자예요. 이렇게 위탁을 뺏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직영하며, 그것으로 부족해서 사실은 큰 잭팟은 결국은 경마 다,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본인이 잘 갔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스포츠 토토 가게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길거리에. 그런 구상을 했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바입니다. 이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네. 지난주 21일에 아직 검찰이 고발인만 조사했고요. 더 이상 아직 보도가 나온 건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건더기가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다음 주는요? 네. 세월호가 오는 31일 오전 목포 신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9명에 대해서는요. 이후에 선내 수석 작업을 다음 달 10일 정도에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에 언제 도착한다고요? 예, 오는 31일인데요. 금요일입니다.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네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이 결정되고 그리고 세월호는 다시 항으로 돌아오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블랙리스트부터 비롯해가지고 이 모든 뭐랄까요 이 전국을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망가뜨리기 시작한 게 세월호 때부터인 걸로 여러 정황이 나오는데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세월호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면요. 불필요한 논란 피하기 위해서 세월호 선체에 구멍 뚫지 않겠다 이렇게 해양수산부가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도 안 돼서 말바꿨다라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배수를 위해서요. 화물칸 포함해서 32개의 구멍을 뚫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170개가 넘는 구멍인데 네.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까지 많이 구멍을 뚫어야 하느냐 문제 제기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하고 유가족들이 하고 당시 이제 특조위 조사관들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사실은 종합적으로 특검이 출범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너무 이상한 일이 많았으니까요. 자, 다음 뉴스 전하기 전에 오늘 보는 뉴스는 없는데 BBK 김경준 씨가 출소를 네, 오늘 출소합니다. 오늘 출소하는 거는 만기가 됐으니까 출소하는 건데 굉장히 이례적인 건 오늘 출소해서 바로 추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주시한 뉴스인데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나가지고 김경준 씨가 2007년에 11월 달인가에 한국에 송환 돼서 형을 징역 8년을 확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억 옵셔널 벤처스 100억대 사기극으로 확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2015년에 11월 달에 8년 만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 나온다 만다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벌금형도 100을 받았잖아요. 벌금형은 3년 동안 집행이 안 되면 그럼 벌금형은 완료가 됩니다. 근데 8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벌금형 3년 100억은 완료가 돼야 되는데 검찰이 이 벌금형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런 예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3년마다 며칠씩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3년 완료되기 전에 한 3, 4일 노역장에 가가지고 3, 4일 시키고 그러면 3년 동안 이 집행이 안 돼야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3년 중에 3일 정도 하고 또 3년 늘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려왔어요. 살려와서 결국은 8년 살고 나서 또 노역을 했어요. 또 100억씩. 다 해가지고 8년 다 채우고 또 노역도 100억 다 채운 겁니다, 지금. 그 드디어 끝이 난 건데 10년 이상을 산 거죠. 거의 10년 가까이 산 거죠. 근데 완전히 형을 꽉꽉 채웠는데 그런데 출소와 동시에 추방한다. 원래 법무부가 외국인의 경우에 김영준 씨는 국적 미국이니까 외국인의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추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형을 완전히 다 채워서 석방했는데 그리고 본인도 한국에 있고 싶다고 하는데 석방과 동시에 오늘 아침에 뭐 10시인가 추방한다고 제가 봤는데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국내 언론과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제 추방되면서 아마 거기 야당 의원들도 나간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관심이 있었던 제가 또 BBK 나름 전문가입니다. 석방된다고 하니 뉴스공장에서 이 사건을 다룰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네. 우리가 오늘 브리핑 뉴스에 이제 뽑아 있지는 않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주시한 뉴스로 다뤘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핵심 승부처이자 첫 경선지였던 호남에서요. 문재인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60.2%로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면 각 당 경선들이 대체로 그동안 발표되었던 지지율 수치대로 흘러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었던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른정당도 사실은 여론 수치대로 결과가 거의 나왔죠.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후보 결정 날이 언제죠? 예, 31일인데요. 어제 현장 투표 완료했고요. 이제 여론조사 거쳐서 31일에 후보 확정합니다. 31일 이번 주 금요일이고 바른정당도 끝났지 않습니까? 예, 오늘 최종 확정합니다. 투표는 끝났고. 예. 그 다음이 민주당이 발표되는 거죠? 네,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3일 날 최종 확정되고요. 주말과 주초 사이에 다 발표되는군요. 마지막에 국민의당이죠? 예. 국민의당이 며칠이죠? 4월 5일이고요. 정의당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모든 후보가 확정이 되는군요. 네, 대진표가 짜여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얼마 안 남았군요, 이제 정말. 사실상 이번 주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국내 당도 역전하기는 다른 후보들이 사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장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경선이 민주당인데, 제가 민주당 쪽, 여기서 역전이 가능하느냐, 결선까지 가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60%가 넘었으면서 결선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 이 진쪽, 역전을 바라본 2위, 3위의 격차가 거의 없죠. 2위, 3위한 쪽 캠프의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도대체 이 사안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근데 이제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문 후보 ARS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세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보기엔 객관적이지 못해요. 왜냐면 ARS하고 현장하고 득표차가 거의 없거든요. 1% 정도인데. 이 역전하려면 분석부터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역전하겠나 이런 생각 하나 하고. 안희정 캠프 쪽은 조금 더 덜 객관적이에요. 안희정 캠프 총괄
실장 이철희 의원인데 안철수 지지층이 민주당 경선에 유입돼서 문재인을 역선택했다. 이렇게 분석했단 말이죠. 이 분석으로 역전이 가능하겠나. 사실 경선을 할 때 모든 그 당이 바라는 건 치열해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상황을 바라는 건데 2위, 3위 캠프가 선거 때문에 약간 다들 자기 앞만 바라보긴 하지만 객관적이지 못하면 이래서 어렵습니다. 분발을 당부하며 뉴스 끝입니까? 네. 네, 준비된 뉴스는 끝이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낮부터 소식 전해지면서요. 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집결하라 이런 글 올라와서 수백 명이 모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제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근해동산 회원 30명이요.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시고 꼭 환공하세요. 라고 외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환공하세요. 다시 대통령이 되라는 뜻이죠. 예, 궁궐, 황궁 다 비슷한 인식입니다. 저는 근데 재밌는 멘트긴 한데 구호인데 팬카페 구호인데 이 구호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냐면 우선 그 개성공단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린 개성공단을 그렇게 폐쇄한 이유가 통일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을 두 번째 할 거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인식이 담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저는 이걸 들으면 스포츠 토토가 생각이 나요. 앞으로 굉장히 큰 굵직한 건더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포츠 토토. 잠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게 판매소가 갑자기 3,000개가 늘었단 말이에요. 3,000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2015년 수익이 100억대 수준이었는데 2016년 이 이익이 둘 다 이익입니다. 수익이 아니라 이익이 3,700억대로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단 말이죠. 한 해 만에. 여기 이제 그 K토토를 통해 K토토가 이 사업자예요. 그러면 이 수익은 K토토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빙상단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람을 꽂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이권, 뭐 스케이트날을 납품하는데 개입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정도 이권을 위해서 스포츠 토토에 이렇게 자기 회사도 아닌데 당장은 K토토가 몇천억을 벌게 해주고 몇천 개의 판매수를 늘린다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K토토를 빼버리고 최순실 라인이 이 스포츠 토토를 직영하려고 한 의혹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그 혐의가 같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왜 모든 대기업에 스포츠단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스포츠단을 만들고 WK가 그 스포츠단의 관리 계약을 맺으려고 했잖아요. 구조를 그렇게 짰어요. 엉뚱한 스포츠단을 계속 만들거든요. 스포츠단을 직접 만든다고 해서 그리고 관리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떼돌아 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스포츠 토토 여기는 이권 동물이거든요. 사고방식 자체가. 모든 사람이 이권을 보는데 스포츠 토토와 관련해 가장 큰 이권 그리고 여기는 불법, 합법을 따지지 않으니까 블랙 마켓이 뭐냐.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승부 조작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 이걸 바라보는 감정이입을 계속 바라보거든요. 여기서 무슨 돈을 볼까. 자신이 그 창설한 스포츠 단들, 이 종목들 스포츠 토토에 종목이 넣는 겁니다. 자기 관할 안에 두고. 지속적이고 대형 잭팟은 이 스포츠 토토의 승부 조작을 통해서, 이권을 노렸을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 검찰 수사는 이 각도로 좁혀가면 뭔가 나온다는데 저는 1,000원을 과감하게 거는 바이고. 그리고 저는 이런 자금들을 모아 환궁을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환궁. 개헌도 하고,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 한번 다시 시킬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통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죠. 뭐 꿈은 누가 못 꿉니까? 근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구상이 있지 않고서 이런 일을 했을까? 스포츠 토토는 K토토라는 회사에
사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기업이 스포츠 토토의 주인이 아니라 위탁 사업자예요. 이렇게 위탁을 뺏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직영하며 그것으로 부족해서 사실은 큰 잭팟은 결국은 경륜, 경마 다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뭐 본인이 잘 갔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스포츠 토토 그 가게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길거리에. 그런 구상을 했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바입니다. 이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네, 지난주 21일에 아직 검찰이 고발인만 조사했고요. 더 이상 아직 보도가 나온 건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건더기가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다음 주는요? 네, 세월호가 오는 31일 오전 목포 신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9명에 대해서는요. 이후에 선내 수석 작업을 다음 달 10일 정도에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에 언제 도착한다고요? 예, 오는 31일인데요. 금요일입니다.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네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이 결정되고 그리고 세월호는 다시 항으로 돌아오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블랙리스트부터 비롯해가지고 이 모든 뭐랄까요 이 전국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기 시작한 본격적으로 망가뜨리기 시작한 게 세월호 때부터인 걸로 여러 정황이 나오는데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세월호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면요. 불필요한 논란 피하기 위해서 세월호 선체에 구멍 뚫지 않겠다 이렇게 해양수산부가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도 안 돼서 말 바꿨다라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배수를 위해서요. 화물칸 포함해서 32개의 구멍을 뚫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170개가 넘는 구멍인데 네.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까지 많이 구멍을 뚫어야 하느냐 문제 제기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하고 유가족들이 하고 당시 이제 특조위 조사관들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사실은 종합적으로 특검이 출범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너무 이상한 일이 많았으니까요. 자, 다음 뉴스 전하기 전에 오늘 보는 뉴스는 없는데 그 BBK 김경준 씨가 출소를 예. 오늘 출소합니다. 오늘 출소하는 거는 만기가 됐으니까 출소하는 건데 굉장히 이례적인 건 오늘 출소해서 바로 추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주시한 뉴스인데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나가지고 김경준 씨가 2007년에 11월 달인가에 한국에 송환 돼서 형을 징역 8년을 확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억 15년 그러니까 45년까지 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검찰 조사에 이렇게 잘 말을 했고 본인을 완벽히 변호했다고 생각했죠. 정반대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거의 이해를 못 시킨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나야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변호인 중에는 유영하 변호사 한 사람이 게이트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변호인단과 의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변호인단과 항상 의논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논지와 여러 포인트가 나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들이 얘기하다 보면 발견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안 했으니 알 리가 있나요? 지금 이 사안의 중대성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친박계 반응도 보면 고비고비마다 왜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만 계속 잘못된 판단만 내려왔거든요.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예, 그렇게 실제로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 보도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을 달았는데 여전히 고용태 일당과 검찰총장이 거래했다. 뭐 이런 식의 고용태 씨가 뭐라고 검찰총장을 그 정도 거물급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소위 이제 가짜뉴스에 기반이 되는 이런 인식을 토해놓고 자기가 그 가짜뉴스 스스로 믿는 이런 구조인 거죠. 네. 윤상현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일전 한 푼 받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데
당장 살고 있는 집부터 최태민 씨 아내 임선혜 씨가 구입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계약부터 구입까지 주도했다는 거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런 인식을 하는 분들만 주변에 있고 그 한가운데 최순실 씨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누구도 객관적인 상황 인식을 안 시켜준 거죠. 예, 어제도 그런 이야기 똑같이 나왔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횡령을 했어요. 그럼 보통 회사에서 쫓겨나죠. 직원이.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집에서 후회하겠죠.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정도의 인식인 거죠. 예. 궁궐이라는 인식도 너무 웃기고요. 궁궐에서 쫓겨났는데 사회까지 내리냐. 이런 인식을 하는 분들이 주변의 핵심이니까. 자, 청와대 반응도 있죠. 언론을 통해서.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청와대 한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인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지 않느냐라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거죠. 가택연금은 이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예를 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이런. 근데 이 경우는 스스로 죄를 진 거거든요. 가택연금이 아니고 두문불출하는 겁니다. 네, 안 나오시는 거죠. 네. 인식이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회원들이 모였겠죠. 옵셔널 벤처스 100억대 사기극으로 확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2015년에 11월 달에 8년 만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 나온다 만다 말이 있었어요. 왜냐면 벌금형도 100억을 받았잖아요. 벌금형은 3년 동안 집행이 안 되면 그럼 벌금형은 완료가 됩니다. 근데 8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벌금형 3년 100억은 완료가 돼야 되는데 검찰이 이 벌금형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런 예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3년마다 며칠씩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3년 완료되기 전에 한 3, 4일 노역장에 가가지고 3, 4일 시키고 그러면 3년 동안 이 집행이 안 돼야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3년 중에 3일 정도 하고 또 3년 늘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려왔어요. 살려와서 결국은 8년 살고 나서 또 노역을 했어요. 또 100억씩. 다 해가지고 8년 다 채우고 또 노역도 100억 다 채운 겁니다. 지금. 드디어 끝이 난 건데 10년 이상을 산 거죠. 거의 10년 가까이 산 거죠. 참. 근데 완전히 형을 꽉꽉 채웠는데 그런데 출소와 동시에 추방한다. 원래 법무부가 외국인의 경우에 김영준 씨는 국적 미국이니까 외국인의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추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형을 완전히 다 채워서 석방했는데 그리고 본인도 한국에 있고 싶다고 하는데 석방과 동시에 오늘 아침에 10시인가 추방한다고 제가 봤는데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국내 언론과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제 추방되면서 아마 거기 야당 의원들도 나간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관심이 있었던 제가 또 BBK 나름 전문가입니다. 석방된다고 하니 뉴스공장에서 이 사건을 다룰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네. 우리가 오늘 브리핑 뉴스에 이제 뽑아 있지는 않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주시한 뉴스로 다뤘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핵심 승부처이자 첫 경선지였던 호남에서요. 문재인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60.2%로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면 각 당 경선들이 대체로 그동안 발표되었던 지지율 수치대로 흘러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었던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른정당도 사실은 여론 수치대로 결과가 거의 나왔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후보 결정 날이 언제죠? 예, 31일인데요. 어제 현장 투표 완료했고요. 이제 여론조사 거쳐서 31일에 후보 확정합니다. 31일 이번 주 금요일이고
바른정당도 끝났지 않습니까? 예, 오늘 최종 확정합니다. 투표는 끝났고. 예. 그 다음이 민주당이 발표되는 거죠? 네,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3일 날 최종 확정되고요. 주말과 주초 사이에 다 발표되는군요. 마지막에 국민의당이죠? 예. 국민의당이 며칠이죠? 4월 5일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의 헌정사상 최초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이전에 맺었던 최순실과의 사적 관계를 최소한 대통령이 된 후에 공적 자원으로 대체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누구든 불러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할 수도 있었고 어떤 시스템이든 만들어서 자신의 판단을 돕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선 직후 당선자만 받아볼 수 있는 기밀부터 최순실에게 넘어갔고 이후 4년 내내 국정을 최순실의 손에 맡겼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 이권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죄의식 없이 남용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짜였던 겁니다.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 영장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과 기원을 담아 주문처럼 한 번 더 말합니다. 대통령은 가짜였다. 김호준의 주문이었습니다. 영장이 청구됐군요, 결국은. 네. 예. 제가 지난주부터 영장은 내주 초에 신청될 거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네. 1득점 기록해 두시고. 자, 뉴스 전해 주십시오. 네, 검찰이 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했고요.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30일 오전에 10시 반 열립니다. 10시 반, 30일. 그럼 31일 새벽에 결정이 되겠네요. 네, 영장 청구 결과는요, 금요일 새벽 넘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중요 사안들은 다음날 새벽에 나오죠. 지난 이재용 부회장 예를 들어도 그렇고 아마도 뉴스를 진행할 즈음에 금요일 날 뉴스를 진행하기 직전쯤에 나오지 않을까 아침에. 예. 이번 주 금요일 결정됩니다. 자, 혐의 13가지죠? 네. 네, 13가지나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영장 같은 경우에도 92쪽이나 된다고 합니다. 영장만?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배경 보면요.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모자로 지목된 다른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 기소됐거든요.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도 영장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주 우려는 모르겠고요. 이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증거인멸이라는 건 가능하죠. 여전히 본인을 따르는 공직자들이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들도 있고 공직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고 이 특가법이라고 하죠. 뇌물수수가 이게 징역 최소 10년이죠. 최소 10년. 네, 1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대 30년까지 또는 무기징역이거든요. 근데 경합범이기 때문에 13개면 여러 범죄이기 때문에 2분의 1 가중해요. 그러면 최대 30년의 절반은 15년. 그래서 30년 플러스